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1월 4일 오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2021년도 흰소회에는 모두 재물과 복이 가득 차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연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TK의 대선 지지율 1, 2, 3위는 누구인가? 그리고 4위는 논란만에게도 이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요. 지금 이연주 같은 경우는 좀 참 아까운 인물이죠. 충분히 시장감이에요. 충분히 시장감인데, 이연주가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인성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공격적이고 그리고 정치 지평에 있어서 배려가 좀 부족해요. 이연주 같은 경우는 그 S-오일의 그 해외 담당 상무 역할하고 기업도 좀 알고 그러는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번 보선과 대선은 중도 지향을 누가 많이 확장을 하고 중도 쪽으로 많이 가고 중도 표심을 갖고 오느냐 하는 것이 대세죠. 대체적인 의견이죠. 모든 신문 지명과 그 쓸만한 정치 평론가들이 말을 하고 고고TV에도 말씀을 벌써 1년 전부터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이현주가 부산시장에 출마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이현주가 장렬하게 경선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말을 하고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그쳐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내부를 갖다가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좌파들하고 달라요. 좌파들은 자기들이 경선을 해도 내부의 안 좋은 점을 잘 안 들춰내죠. 특히 인신 공격은 안 하죠. 걔네들끼리는. 그게 이제 운동권 동지인데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가 잘난 맛에 또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요. 선민의식이 많아요. 보수층의 그 정치인들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보수 정치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현주는 이제 50이에요. 그죠? 그런데 50이란데 40 좀 넘었는데 40대 중반 됐죠. 그런데 이들은 어렸을 적에 산업화 시대에 척박하거나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관료가 되거나 사자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밑바닥의 민심이라든가 또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상당히 부족해요. 정치적인 그 틀에서는. 그 이현주가 지금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 안타깝죠. 어? 전부 다 변호사, 의사, 그렇죠? 또는 정부 고위 관료 이런 애들이 지금 그 대부분들이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라는 것이죠. 정치꾼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부에서는 인신공격을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망한 게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인신공격이었죠. 거기서부터 보수 우파가 괴멸 과정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홍준표고 이현주는 제발 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확장력 없습니다. 유튜브, 고고TV도 하지만은. 그 수십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어떤 애들은 100만도 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영상 하나 올리면 보는 것은 그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분풀이 위해서 확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TK 지지율이 1, 2, 3이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이가 3위까지 해버리고 홍준표는 4위다. TK에서조차. 그걸 좀 비평을 하겠는데요. 이현주가 그냥 그 부산 경제, 부산 문화 또는 부산의 시내지만 말하면 돼요. 부산 시민의 한 70% 이상은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 거예요. 서울 시민이 60%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로 정책 싸움을 박형준이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이 자꾸 보면은 그 변성환인가? 오거돈 밑에서 그 부산 부시장 했더니 그 해외 유학 갔다 온 경제통
그 친구를 갖다가 이 김종인이가 만나고 김종인이가 지원한다고 낭설을 펴뜨리는데요. 그 김종인이만 조지면은 돈을 버니까 우파 유튜버들은 그거 아니에요. 대세는 부산은 제가 볼 적에 벌써 기울어졌어요. 박형준으로. 왜? 제 말씀드렸죠. 좌우가 있대. 중도가 스윙을 하면서 좌우를 친다. 심판한다는 게 이번과 다음 대선의 모든 템입니다. 기준이 돼요. 중도가 어느 쪽을 치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중도로 갔다가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저 여권 애들도 민떡을 미친당 애들도 문수족만 가지고 지지를 하니까 30%뿐이 안 나오고 28%뿐이 안 나온다. 중도로 가자 해가지고 김동연을 꺼내들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고 있죠. 이번 보선과 대선은 중도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의 문제. 중도가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죠? 그리고 특징적인 안철수가 서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중성 있는 정치인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깃발 꼽은 게 안철수죠. 안철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현재까지는 연말 연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죠. 그게 중도층들이 안철수를 갖다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철수는 내가 몇 번 찍었으나 거기서 보시고 또 다룰 거니까요. 오늘은 이현주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현주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초래한 책임자 박형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초래한 책임자가 박형준이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우리 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에 대한 커다란 모독이다. 응?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무전략과 무책임한 공천으로 참패했고 그로 인해 여당의 폭거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최근 저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이다. 이번 선거는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무너진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선거다. 여기서 총선 참패를 초래한 박형준이가 반성은커녕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당을 지지해온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로 이현주는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낙마예요. 경선에서. 지금은 박형준이가 이현주에 대해서 한 2배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죠. 그렇죠? 박형준이가 한 30% 가까이 나오고 이현주가 한 13, 4% 나오는데 13, 4%도 못 얻어요. 이제 앞으로는.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현주가 이런 식으로 당내 선거전에 경선전에 뛰어들면은 이현주는 미래에 있어서도 정치를 하기 힘들어져요. 제가 몇 번 방송했지만은 이현주가 부산 해운대군가요? 그 해운대구 맞네? 김무성 지역구를 먹으려다가 황교안이 하고 김영호한테 잘리고 진구로 갔죠. 부산 진구인가 남구로 갔죠. 부산에서 2석만 우리가 뺏겼는데 거기 이현주가 패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치의 도의를 모르고 성과를 내보낸다 하기 때문에 부산 시민이 심판했다고 봐요. 저는. 그 전재수란 애가 이현주보다 난리가 없죠. 부산은 98%를 압승을 해버렸는데 이현주가 유의하게 떨어졌죠. 그게 성깔 때문에 그래요. 공격할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문재인만 공격하면 돼요. 그리고 정책 비전으로 헛고 나가면 돼요. 그거 떨어졌죠. 이현주가. 쉽게 말해서 아무리 박형준이는 그리고 공천에 간섭하지 않았죠. 그렇죠? 선거대책위원장이다 뿐이지. 김영우가 관계하고 김영우의 공천을 갖다가 막판 뒤집게 한 게 누구야? 황교안이죠. 황교안이가 공천 책임이 있죠. 근데 이현주는 황교안 라인이었으니까 강성 우파 쪽이었으니까 황교안은 솔직히 강성 우파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한테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 쉽게 말해서 부울경에 95% 이상 석권할 적에 그 중에 떨어진 게 이현주예요. 공천을 줬음에도. 그럼 이거는 이현주 책임이지 공간의 책임이 아니죠. 부울경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박영춘한테 덮어씌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박형준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응? 공천에 관계하지도 않았고 총선 참패의 책임은 조금 있죠. 공관위장을 만났으니까 공천관리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으니까 공동으로 네 명이나 했었잖아요. 김종인 씨, 황교안 씨, 그 다음에 저기 신세돈 씨, 숙명여대 명예교수, 그 다음에 박형준. 그렇죠. 그래서 이 이현주란 이 친구는 자꾸 이런 식으로 당 내분을 갖다가 그 자해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현주는 끝났어요. 이 말 한마디로 당내 경선에서 100% 시민 경선에 들어가도 끝났어요. 부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부산이 지금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고 젊은 층이나 젊은 층으로 세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세대가. 이현주가 세대가 시대가 변했다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유튜브 세력 나이 먹은 세력을 끌고 선거를 치르려고 그래요. 굉장히 모순이죠. 답답하고 조급한 거예요, 이현주가. 그래서 부산의 시너지는 중도와 세대의 변화성을 갖고 그게 서울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서울은 지금 주춤하는 단계죠. 그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계속 찍는데 어제도 하나 찍어놨는데 두 달 후에 보세요. 과연 서울시 안철수가 아직 두 달 후까지 안철수가 서울에서 여론조사 1등을 달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달 후에 보시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중도 개혁주의자를 낼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하나 낼 수 있는 후보를 날 오세훈이든 나경원이 좀 그래. 오세훈이든 신진세력이든 낼 거예요. 그때 가서 보시고 TK에서 이 TK 지역신문의 매일신문 있고 영남일보 있죠. 그 매일신문이 대단히 반골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문이에요. 매일신문이. 만평 같은 거 사설 같은 거 읽어보면은 중앙지보다 더 강하게 문재인을 비토하고 있어요.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에서 TK 대선 지지율을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연말 연초에.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TK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누구죠? 유승민이하고 홍준표죠. 그죠? 유승민이가 홍준표. 근데 TK 쪽에서 특히 대구 쪽에서는 유승민이가 탄핵에 동참했다 그래가지고 유승민에 대한 비토가 많죠. 그래서 홍준표 같은 경우 TK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속 김종인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죠? 홍준표가 하는 일은 김종인이 망해라, 국민의힘 망해라예요. 문재인은 망해라는 게 아니고, 그게 목표라고 홍준표는. 응? 그런데 그럼 TK에서 홍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되죠. 윤석열보다 적게 나와도 타 주자보다. 그런데 보면은 TK에서 보면은 매일신문이 보도한 거에 따른 매일신문이 여론조사한 거는 윤석열이 뭐 47.1% 압도적이고 지금 보수층의 과반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TK에서도 과반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상수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거 TV가 뭘 알겠습니다. 까마는 변호사도 아니요, 정치평론가도 아니요, 국회의원 보좌관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나 그들보다는 되도록이면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47.1%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매일신문에 따르면 윤석열이 47.1%가 나오고 이재명이가 27%가 나와요.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이낙연이하고 김부겸이가 10.4%가 나와요. 그 홍준표는 13.3% 뿐이나 안 나와요. 매일신문 조사에서 3위를 해요. 그리고 오세훈이가 8.4, 유승민이가 7.6. 그죠? 최소한 이재명이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홍준표가. 여기에 뭐가 있죠? TK에서도 수국골통 유튜브 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해야 한다. 보수도 계획을 해야 한다. 왜? 우리가 계획을 안 하고 박근혜에 의해서 그렇게 당했다. 계획을 해하고도 중도층으로 가야 한다는 거 많다는 거죠. 중도층이
중도층에서 지금 제일 많은 지지를 받는 게 전국적으로 윤석열이죠. 그렇죠? 보수층도 그렇고. 그럼 TK도 중도층이 홍준표를 갖다가 찍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갖다가 지금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홍준표의 2배가 넘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이재명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은 안 돼요. 이재명은 여권의 대선 후보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나오면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재명이가 애가 아싸하잖아. 안동 출신이고. 하는 거 보면 그게 나중에 산수갑산이 가더라도 얘는 막 째질러잖아. 그냥 경상도 성격에 맞다 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해요. 그러면은 홍준표는 뭐 아싸하지 않나? 홍준표도 아싸래. 근데 왜 이재명이가 TK에서 매일신문에 따르면은 홍준표보다 더블로 앞서가는가? 이재명 27%고 홍준표 13%뿐이 안 나오는가? 그게 개혁 중도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 TK도 철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너무 수모를 당하니까 문재인한테. 그리고 영남일보가 조사한 걸 따르면은 역시 여기도 윤 총장이 36%고 압도적이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12.6% TK에서.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9.9%. 4위를 홍준표가 해요. 9.4%. 쉽게 말해서 TK에서도 홍준표는 이낙연이 이재명한테도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무조건 홍빠라고 홍준표를 지지하고, 무조건 안빠라고 안철수를 지지해가지고는 야권이 성산이 없다니까요? 그 힘이 합해져야 된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TK 수성구 정치 1번지 아닙니까? 그렇죠? 달서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나왔던데. 그런데 거기 지금 국회의원이 홍준표가 이재명이 이낙연이 전라도 애들한테보다도 뒤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지금 TK에서도 이 홍준표가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저건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아주 자명하게 나와요.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계획을 해야 되고 중도 진영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 중도층을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는 게 자명하게 나와요. TK의 그 홍준표 지지율을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장은 말이죠. 석 달이나 남았어요. 석 달이나. 서울시장 후보가 2월 말이나 3월 초가 돼야지 결정이 돼요. 야권에서. 그러니까 두고 보시자고요. 안철수가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지. 그 입당 안 하면요. 안철수 안 돼요. 또 3등이에요. 보시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